본 사건의 쟁점은 과연 원고가 피고의 장난으로 인하여 간질 발작을 일으켰는지, 나장난꾼의 장난으로 인해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서 정지하며 결국 이간질 씨는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간질 환자임에도 약을 챙기지 않고 집을 나서 이간질 씨의 책임이 더욱 큽니다. 이 사실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왜 우리 엄마한테 인정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원고 측 대리는 증인에게 불리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박경미 씨에게 혼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보십시오. 당장 내년부터 저희 아들 대학 등록금을 누가 마련하죠? 이게 다 자장난인가 나장난인가 나이 때문이라고요. 질문입니다. 첫째, 피고 나장난의 부모는 원고 이간질에게 자, 그러면 민사 모의 재판 두 번째 팀 소개해드립니다. 주제는요,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 죽는다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두 번째 경연을 펼쳐줄 광양고등학교 친구들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대 중앙 쪽으로 이동해서 단체 인사하고 전체 인사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가 누군가요? 네, 인사 제가 대신해 줄까요? 네. DK에게도 신이 있다면 자, 이제 자리로 위치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프레젠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양고등학교 대표 모의재판팀 DK의 여신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모의재판의 제목은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입니다. 재판 유형은 민사재판입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신체적, 정신적, 일실소득 배상을 모두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한양행복아파트에 거주하는 간질 발작 환자인 이간질 씨는 하루 3번 약을 복용하여 발작을 예방하는데 하루는 약을 복용하지 않은 채로 인근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게 됩니다. 산책을 즐기고 있을 때쯤 이간질 씨는 자신이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히 아파트로 돌아갑니다. 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6학년인 나장난군의 장난으로 엘리베이터는 각 층마다 멈추며 내려오기 때문에 이간질 씨는 결국 발작을 일으키게 되고 뇌손상, 혀절단, 팔 골절 등 여러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간질 씨는 나장난군과 그의 부모에게 책임을 물며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원고 이간질 씨는 피고 나장난에게 4,700만 원의 신체적 피해배상, 정신적 피해배상금 3,300만 원, 앞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일실소득 1억 5천만 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나장난군의 장난으로 이간질 씨가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과연 나장난의 부모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입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즐겁게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핸드폰은 진동을 해주시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양동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16 가단 3640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하여 변론 준비기일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과 피고 측은 각각 어느 분이 출석하셨습니까? 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최민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피고 나장난과 피고 측 대리인 김변호 출석했습니다. 네, 모두 출석하셨군요. 그럼 우선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제출한 소장 및 준비 서면에 기재된 청구 원인과 청구 내용을 진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016년 5월 16일 토요일 이간질 씨는 봄 날씨를 맞아 인근 공원인 새싹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질 환자이기 때문에 발작을 막기 위해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복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후 2시경 그는 자신이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산책을 나가게 됩니다. 공원에 도착하여 걷고 있을 때쯤 그는 자신이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행복아파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8층에 거주하고 있는 이가진 씨는 한시 앞에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였으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나정남 군의 장난으로 인해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서 정지하며 느리게 내려오고 결국 이간질 씨는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간질 씨는 혀가 약간 잘리고 뇌에 손상을 입었으며 팔목이 골절되는 등의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뇌 손상 수술 비용과 팔목 골절 수술 비용으로 4,700만 원의 피해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피해 비용 전액 배상과 정신적 피해 배상금 3,300만 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시소득 1억 5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모 또한 막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동일한 장난을 하여 제대로 된 교육조차 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에 민법 750조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피고 측 대리인 제출한 답변서 및 준비 서면에 기재된 내용의 요지를 진술하십시오. 네. 피고 나장남 군이 행복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장난을 친 것은 사실이나 나장남 군의 자신의 장난이 이간질 씨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신속하게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간질 환자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간질 환자임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원고의 잘못이 더욱 큽니다. 또한 이간질 씨가 피해를 받은 것은 간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간질약을 휴대하고 있지 않아 일어난 일인 것이지 나장남 군의 장난으로 일어난 일이 아님을 밝힙니다. 만약 이간질 씨가 새싹공원에서 약을 휴대하고 집을 나섰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간질 환자임에도 약을 챙기지 않고 집을 나서 이간질 씨의 책임이 더욱 큽니다. 게다가 피고는 아직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변신 능력조차 없는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원고 측,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하여 재반박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가 비록 초등학교 6학년인 학생이지만 이전에도 동일한 장난을 하여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충분히 누군가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의 행동은 책임을 질 만한 행동입니다. 알겠습니다. 피고 측 재반박하시겠습니까? 네, 피고가 주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아직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며 이 시기에는 어떤 학생이라도 장난을 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경우 같은 아파트에 간질 환자가 있었을 뿐이고 이 때문에 피고에게 보상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 이것으로 진술이 끝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각 측 소송 대리인의 진술 및 준비 서면에 의하면 본 사건의 쟁점은 과연 원고가 피고의 장난으로 인하여 간질 발작을 일으켰는지 뇌 손상 및 여러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고 측 신청할 증인이나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장난에 쳤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복도 쪽의 CCTV와 엘리베이터 내부의 CCTV 그리고 피고의 학교 생활을 보여주는 생활 기록부를 증거로 제출할 것을 신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본 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증명할 원고의 병원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경비원 박경비 씨와 경비원에게 혼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그리고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안다님 씨, 원고의 부인 김여사 씨, 한국 엘리베이터 협회장 김꼼꼼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고 측, 원고 측의 증인과 증거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 피고의 학교 생활을 보여주는 학교 생활 기록부는 본 사건과 관련 없는 증거물입니다. 기각시켜 주십시오. 피고의 평소 장난기만의 행실을 보여주는 이번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 측의 모든 증인과 증거 채택합니다. 피고 측 신청할 증인이나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피고의 정신 상태와 학교 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피고의 상담 선생님인 김상담 씨와 피고의 내과 교수이신 안 이사 씨와 피고의 보호자인 나 부인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원고 측, 피고 측의 증인과 증거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양측 더 이상 신청할 증인이나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변론 준비를 마치고 변론은 2016년 9월 29일 오후 2시에 제561호 법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9월 29일 한양동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16가단 3640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출석했습니다. 원고 이간질 씨 출석하셨습니까?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피고 나장란 씨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원고 측 증인 박경비 씨, 안다님 씨, 김여사 씨, 낙꼼꼼 씨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그럼 증인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고 증인 박경비 씨가 대표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박경비. 증인들이 모두 제정한 상태로 증인 신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질 신문도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양측 대리인은 모두 미리 제출한 증인 신문 사항에 따라서 신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질문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인 박경비 씨는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먼저 자신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행복아파트에서 아파트 경비직을 맡고 있는 68세 박경비입니다. 증인 혹시 나장난군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죠? 나장난군은 행복아파트에서 장난꾸러기로 유명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까? 예전에 나장난군이 장난을 쳐서 엘리베이터 2개 중 하나를 고장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나장난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장난을 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장난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장난을 치면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엘리베이터 장난을 쳤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원고 측 대리인은 증인에게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계속 진행하세요. 그럼 계속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제가 몇 번이고 불러서 혼을 냈었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몇 번 정도 불러서 혼을 내셨나요? 한 4번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증인 피고가 박경비 씨에게 혼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보십시오. 이상으로 원고 측 증인 신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비 씨,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사용된 지는 어느 정도였죠? 아파트가 들어설 때부터 지어졌으니까 한 12년 정도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12년 동안 엘리베이터를 관리하셨을 텐데 그럼 어떤 주기로 관리하셨나요? 지금 피고 측 대리인은 본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으로 증인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고장난지 알아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인정합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본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박경비 씨, 제가 아파트의 관리 기록표를 살펴보니 3달 전부터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그건 나장난군이 증인은 물어본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그럼 3달 전부터 점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엘리베이터 고장난 건 아닙니까? 정말 나장난군의 장난 때문에 고장난 것이 확실합니까? 꼭 그런 것만 알 수도 있습니다. 아까 나장난군의 장난 때문에 고장이 난 것이 확실한 듯이 말씀하시더니 말씀이 바뀌셨네요. 그럼 혹시 증인은 엘리베이터 고장난 것이 박경비 씨의 책임 때문이라고 주민들이 질책하자 지금 여기서 나장난군의 장난 때문이라고 위증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피고 측 대리인은 증인에게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증인 대답하세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증인은 위증의 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나장난군의 여러 차례 엘리베이터 장난으로 고장난 것이 확실합니까? 정말 나장난군이 엘리베이터 장난을 치는 것은 보셨나요? 엘리베이터 고장은 장난이 때문이 맞지만 그 CCTV에 정확히 찍히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 내리는 층수는 확실히 나장난군의 집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장난을 친 것이 나장난군이 아니라 나장난군 집에 놀러가는 친구였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증인 신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측 다시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증인 박경비 씨에 대한 증인 신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피고 측 증인 김상담 씨에 대한 증인 신문입니다. 김상담 씨 증인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장난군이 재학 중인 키움초등학교의 심리상담 선생님입니다. 그럼 상담 선생님으로서 무슨 일 하고 계시죠? 저는 국가심리연구원에서 제공해주는 심리 테스트지를 통해 학생들과 개인 상담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렇군요. 그럼 나장난군 또한 그 심리 상담을 받았나요? 네, 나장난군 또한 심리 상담을 받았지요. 그럼 여기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나장난군은 관심이 많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받기 위해 장난을 많이 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여서 나장난군의 사고 능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초등학교 시기에 잘 나타나는 관심군이라고 하는 정신적 문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사건도 나장난군의 정신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나장난군의 상담 선생님으로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나장난군은 관심군으로서 원고 측 쪽에서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방금 증인이 하신 증언을 요약해보자면 나장난군은 관심을 받기 위해 장난을 친 것이니 이해해달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장난군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지만 증인은 예, 아니오라고만 대답하세요. 네, 증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증인도 나장난군의 심리 상담사로서 그 원인이 어떻게 되든 처벌받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피고 측 다시 신문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증인 김상담 씨에 대한 신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고 측 증인 안다님 씨에 대한 증인 신문입니다. 안다님 씨 증인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인 먼저 자신의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나장난군의 초등학교인 키움초등학교의 6학년 4반 담임 선생님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나장난군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상벌점 기록부로 교체할까 합니다.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증거물로서 채택될 수 없습니다. 피고의 평소 행실과 이전에도 여러 번 장난을 하였으나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수 있는 이번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고 측의 증거 채택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장난군이 이번 연도에만 받은 벌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28일에 나장난군은 벌점 5점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장난을 쳐서 교사를 다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4월 3일에는 여러 명의 친구에게 발을 걸어 넘어져 다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벌점 5점을 주었습니다. 5월 15일에는 야구공을 가지고 친구 여러 명과 장난을 쳐서 유리창이 깨져 기물파손으로 벌점 5점을 부과하였습니다. 6월 27일에는 저의 수업 도중 저에게 쓸모없는 질문들을 하여 장난을 치면서 제 수업을 방해하여 벌점 3점을 부과하였습니다. 7월 12일에 수업 도중 교사인 저에게 물총을 쏘면서 수업을 방해했기 때문에 제가 벌점 5점을 주었습니다. 23점을 받았는데요. 학생들이 받는 벌점의 평균은 어느 정도인가요? 학생들이 받는 벌점은 아마 5점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장난군이 상당히 많은 받은 편인데 선생님께 많이 혼났습니까? 네, 제가 혼을 내곤 했죠. 나장난군은 학교에서 장난꾸러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나장난군을 교실보다 교무실에 불려 내려온 모습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재판장님,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수차례 교육을 하였으나 나장난군이 본 사건에서 옳고 그름도 구별을 못하고 장난을 쳤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상으로 원고 측 증인 신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은 나장난군의 담임 선생님이시죠? 네, 그럼 나장난군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증인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나장난군이 장난꾸러기로 유명하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가지고 학기 초부터 벌점을 과하게 주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 피고 측 대리인은 자신의 생각이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 측 대리인 유의하세요. 그럼 아까 채택된 증거 상벌점 기록표를 다시 보여주십시오. 아까 채택된 상벌점 현황을 보면 나장난군이 받은 상점 또한 적혀 있습니다. 아까처럼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연도에 저는 나장난군에게 상점을 주었습니다. 4월 30일에 나장난군은 반에 남아 청소를 하여 상점 2점을 주었습니다.
이후 5월 18일 학교 주변에 쓰레기를 수거하여 상점 3점을 주었습니다. 6월 28일 저희 학급에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도와서 학교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상점 5점을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상점을 총 5점 받았는데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상점의 양은 어느 정도죠? 학생들이 5점 정도 받으면 많이 받은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상으로 증인신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고 측 정정신문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증인, 혹시 상점을 지은 이유가 벌점 감안을 목적으로 부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학생들이 받는 상점의 평균보다 높게 주면서까지 상점을 준 이유가 무엇이죠? 장난이는 계속해서 벌점을 받게 된다면 선도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컸기에 주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증인 안다님 씨에 대한 신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피고 측 증인 안희사 씨의 증인 신문입니다. 안희사 씨 증인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인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하늘대학교 내과 교수 안희사입니다. 네, 그러면 간질 환자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실 텐데요. 간질 환자들이 약을 미복용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발작을 일으키게 되나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렇다면 간질 환자가 약을 복용할 경우 간질을 꼭 일으키게 되나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이간질 씨는 나장난군의 장난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간질 발작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고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간질 환자가 먹는 약의 효능은 어떻게 되나요? 일정 시간 발작을 예방해 줍니다. 그렇다면 약을 복용했을 경우 발작할 확률을 몇 프로 줄일 수 있나요?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약 86.7% 예방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을 복용했을 경우 86.7%로 이상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86.7%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약이라면 형편없는 약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예방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안희사 씨, 만약 원고 이간질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서 약을 급히 복용하였다면 발작을 예방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 측 다시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증인 안희사 씨에 대한 신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고 측 증인 김여사 씨의 증인 신문입니다. 김여사 씨 증인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인, 먼저 자신의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간질의 아내 김여사입니다. 네, 이번 사건이 재판까지 오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 남편은 일용직 노동자예요. 돈벌이가 일정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벌지도 못하죠. 제 아들은 고3 특목고를 다니다 보니 이리저리 돈 나가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고 중이 아들과 또 부양해야 시어머니도 계시고 남편이 쓰러지면서 아무도 일할 상황이 아닌데 저희는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하죠? 증인은 혹시 일을 할 수 있으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일을 하지 않는 이유요? 저는 보이시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죠? 절대 증인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심정이 매우 혼란스러우시겠는데요. 네,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 남편 홀로 돈 벌어와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처지였어요. 게다가 작년부터 시어머니까지 모시게 되어 더욱 살기 힘들어지고 당장 내년부터 저희 아들 대학 등록금은 누가 마련하죠? 이게 다 자장난인가 나장난인가 나이 때문이라고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원고의 가족은 이간질 씨 홀로 일을 하는 상황에서 이간질 씨가 쓰러졌으니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 아이의 장난으로 한 가족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증인 김여사 씨에 대한 신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피고 측 증인 나부인 씨에 대한 증인 신문입니다. 나부인 씨 증인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네. 먼저 증인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장난군의 어머니 나부인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죠. 회사원이라고 하셨는데 집에 대개 몇 시에 퇴근하시나요? 회사랑 집이 먼 관계로 집에 도착하면 10시 30분에서 11시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피고 나장난군과도 접촉할 시간이 별로 없었겠군요. 네, 주말에도 일을 나가는 편이어서 아들과 같이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장난군에게 지난번 장난에 대한 제대로 된 주의도 주지 못하셨고요. 네, 그렇죠. 재판장님, 피고 나장난군은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이 없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주의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승인, 본인이 바쁘다고 피고 나자는에게 잘못에 대한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보호자의 감독의 의무에 어긋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아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아 한 사람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원고 측 대리인은 증인에게 불리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고 측 진정하세요. 그리고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의 말에 인정합니다. 원고 측 주의하세요. 이상입니다. 피고 측 다시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증인 나부인 씨에 대한 신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고 측 증인 낙꼼꼼 씨의 증인 신문입니다. 낙꼼꼼 씨 증인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인 먼저 자신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 엘리베이터 협회장 낙꼼꼼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실 텐데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가정 하에 1층에서 18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 정도입니까? 엘리베이터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마 2분 7초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문이 다 열렸을 경우 걸리는 소요 시간은 몇 분입니까? 대략 8분 42초 정도입니다. 차이가 6분이 넘는군요. 나장난군이 장난을 치지 않았더라면 이간질 씨에게는 6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증인 엘리베이터가 항상 2분 7초 만에 도착하나요? 아닙니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아파트 평균 4분 30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정차 최단 시간 2분 7초 정도지만 평상적으로 운행되는 시간은 4분 30초에서 5분 정도라는 소리시군요. 그렇죠. 그럼 나장난군이 장난쳤던 시간과 2분에서 3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양측 모두 낙꼼꼼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증인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는 2016년 10월 17일에 본 법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유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10월 17일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특별시 동부지방법원 2016 하단 3640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먼저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과 피고 측 각각 어느 분이 출석하셨습니까? 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최민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피고 나장난과 피고 측 대리인 김변호 출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심 끝에 결정한 판결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첫째, 피고 나장난의 부모는 원고 이간질에게 청구액의 10%인 2,300만 원을 배상한다. 둘째, 본 재판 소송 비용은 전액 피고 측에서 부담한다. 판결 이유는 첫째, 피고 나장난의 장난으로 인한 원고 이간질의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책임에 대하여 피고 나장난의 장난 행위는 불법 행위에 성립한다. 타인에게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업무방해로 불법 행위가 성립되고 고의성 또한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 이간질에게 큰 피해를 주고자 하는 고의는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 나장난의 장난으로 인해 원고 이간질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원고 이간질이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있고 장난을 쳐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피고 나장난의 장난으로 원고 이간질에게 피해가 갔다는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책임 역시 원고 이간질의 시간을 허비하는 데만 물을 수 있고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책임은 없다. 둘째, 피고 나장난의 교육과 주의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대하여 피고 나장난은 책임이 없으므로 부모에게도 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의 거주지 행복아파트 경비가 사전에도 이런 장난에 대해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 즉 손해 발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책임은 원고 이간질이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막대하게 있으므로 청구액의 90%로는 원고가 10%인 2,300만 원은 피고의 부모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로써 판결문 낭독을 마치고 한양동부지방법원 2016 가단 3640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고생했다고. 자, 이제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 시간. 우선 그 아까 제가 보니까 질문 전에 그 지적할 사항을 잠깐만 지적해 드릴게요. 네. 전인데 지금 좀 약간 디테일한 건데 지금 사건 번호에 대한 개념들이 다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를 보면 이게 지금 이 팀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데 가다는 단독 재판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 지금 자배석 우배석 다 계신데 가합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양동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16 가단 3640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하여 변론 준비 기일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보니까는 그 증인 신문할 때 서증인데 뭐 벌점표인가 그걸 채택해 달라고 하셨는데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나장난군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상벌점 기록표로 교체할까 합니다.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고 측의 증거 채택합니다. 서증은 채택이 필요 없고 그냥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원고가 제출했을 때는 보통 가포증이라고 하고 피고가 제출하면 의로증이라고 하는데 원고가 제출했는데 의로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피고가 제출했는데 그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 그런 걸 부탁하고 약간 지적해주고 싶고요. 이런 건 뭐 특별히 틀린 건 아니고 또 약간 좋았던 거는 아까 종전 팀하고 좀 차이가 있었으면 그것도 말하려고 그랬었는데 보통 주신문 반대신문이기 때문에 보통 재판장님께서 이제 반대신문 하시죠라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건 괜찮았고요. 이상으로 원고 측 증인 신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프리젠테이션 할 때도 그 지금 피고는 나장난인데 나장난의 부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피고의 부모를 피고로 하거든요. 법정 대리인을. 네. 이 재판에서는 부모를 피고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는지. 왜냐하면 또 판결 주무에는 또 피고의 부모한테 배상하라고 했는데 지금 피고의 부모가 안 들어갔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전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번 사건을 하게 된 계기가 자기 자녀에 대한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는 무책임한 요즘 부모들의 책임에 대해 비판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 대한 무책임함을 비판하고 싶었지만 우선은 그 자녀가 재판에 서서 재판을 받고 또한 이 책임이 부모에게도 가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에게도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법정에 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법정에 쓰지 않은 이유는 그냥 증인으로서만 좀 더 부각시키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까 그 입장할 때 그 우리 법정 경위가 이제 재판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다 전원 기립해달라, 재판부 들어가서 앉아달라 하는 거는 실제 재판장에서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 아마 법정 방청을 하셨는지 그 부분은 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 지금 아무래도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재밌는 주제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조금 되게 감정적인 표현들을 요소 넣은 것도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나장난 증인은 물어본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그럼 3달 전부터 점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엘리베이터 고장난 건 아닙니까? 이 사실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원고 측 대리인은 증인에게 불리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고 측 진정하세요. 근데 실제로 법정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더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차분하고 하는 게 먼저 그게 이제 주로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는 실제와 좀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심사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도 이제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특히 이제 원고 소송 대리인 이제 아까 이제 그 증인 신문 과정에서 김상담 증인에 대한 증인을 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이제 나장남 군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나장남 군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지만 증인은 아니오라고만 대답하세요. 네. 이게 사실 이제 민사 책임이고 나장남 군은 이게 시나리오상 지금 6학년이면은 형사적으로는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 지울 수 있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느냐 좀 격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조금 해서 이렇게 범행 사실이라기보다는 이게 사실 뭐 범죄 성립 여부를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임을 인정하느냐라는 표현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더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질문보다도 전반적으로 재밌게 잘 봐서 저는 뭐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굉장히 이제 있을 법도 한 얘기고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재미있게 잘 봤고 아마 이제 대본이 수정이 되는 과정에서 정리가 좀 덜 된 부분이 였던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중간에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 고장 얘기가 살짝 지나가듯이 나와요. 근데 그게 그래서 대본이 그 부분이 많이 수정이 됐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뒤에 가면 슬그머니 그 얘기가 없거든요. 갑자기 없어지는 점에서는 좀 이게 아마 대본을 좀 수정하는 데만 시간이 좀 촉박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 이외에는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구성이 되고 아까 이훈 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법정을 좀 견학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것저것 좀 디테일한 부분을 잘 했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좀 좋은 요소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판결의 결론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좀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동시에 나장난 군의 행위로부터의 그 결과, 그러니까 행위로부터 나장난 군의 장난으로부터 그 간질을 받은 이 피해자의 간질의 피해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이유에서 적시하면서 동시에 부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부터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구조가. 피고 나장난의 장난으로 원고 이간질에게 피해가 갔다는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다.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 즉 손해 발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하나의 사안을 놓고서 인과관계 확정을 좀 달리 했는데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피고 나장난이 엘리베이터로 장난을 친다 해서 이런 간질발작 환자가 간질발작을 일으켜서 여러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매우 확률이 희박하다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서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부모의 무책임으로 인하여 아이가 장난을 치고 또 치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는 부모의 책임이 있어서 이
피해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법 750조로 또 과실을 적용했고 그렇게 해서 네,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어려운 질문에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 답변을 잘해줘. 우리 친구들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십시오. 네. 자, 이상으로 우리 두 번째 민사 재판 경연을 보여준 광양고등학교 친구들이었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전체 인사하고 자리로 들어갈까요? 네. 질의응답 시간이 항상 긴장이 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웃어도 괜찮아요. 네, 앞쪽으로 같이 이동해서 네, 전체로 인사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 대장님 해주세요. 구호 안 해도 괜찮아요. 순수해라.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민사 모의 재판을 보여준 우리 광양고등학교 친구들이었습니다. 결국 약물의 부작용으로 캣맘이 캔슨이를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고 동물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육 환경이며 매스컴의 일방적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2차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